KNet 라디오 오늘의 핫 이슈입니다. 최현준 보도국장 오늘 어떤 소식인가요? 준틴스가 12번째 연방 공휴일로 지정이 됐습니다. 상원과 하원에서 압도적인 지지로 통과한 관련 법안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을 하면서 즉시 발효가 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어서 폭력 피해자 등이 미국으로 망명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었던 트럼프 행정부 시절의 방침을 법무부가 공식 철폐한 소식도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첫 소식 보겠습니다. 연방 공휴일이 하나 추가됐네요. 네. 6월 19일 이 준틴스를 연방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이 하원을 통과를 했습니다. 16일 진행된 본회의 표결에서 아주 압도적인 지지로 가결이 됐는데 찬성 415표, 반대 14표가 나왔습니다. 네. 전날 상원에서 관련 법안이 만장일치로 통과가 가결이 됐었고 조 바이든 대통령이 어제 오후에 서명을 하면서 공식 발효가 됐습니다. 내일부터 그래서 공식 연방 공휴일로 지정이 된 것입니다. 예, 이 연방 공휴일이 새로 생기는 게 얼마 만인가요? 38년 만입니다. 지난 1983년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데이를 11번째 공휴일로 지정을 했는데 잘 아시겠지만 민권운동에 앞장섰던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를 기리는 날이죠. 매년 1월 셋째 주 월요일인데 그리고 이제 준틴스가 12번째 연방 공휴일로 지정이 된 것입니다. 네, 준틴스 어떤 날인지 좀 살펴보죠. 특히나 흑인 사회에서는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날입니다. 텍사스주의 노예 해방 기념일인데 남북 전쟁에서 노예제 폐지를 추구하던 북부 연방 쪽이 승리를 하면서 흑인 노예들이 완전히 해방이 됐었습니다. 그때가 1865년 4월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남부연합에 속한 텍사스주의 노예들은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예. 그때는 이 통신기기나 이런 언론이 아무래도 부족하다 보니까 소식이 퍼지지가 않았던 겁니다. 북부 연방군 장병들은 텍사스주 갤버스턴에서 마지막 나온 노예들에게 이 소식을 알린 날이 바로 6월 19일이었습니다. 영어로 이제 6월을 뜻하는 준 그리고 19일 19th를 합쳐 준틴스로 명명을 된 것입니다. 네, 이 역사적으로 상당히 의미가 있고 중요한 날이네요. 그렇습니다. 특히 미국 곳곳의 흑인 사회에서는 이날에 아주 중요한 의미를 두고 있는데 지역별로는 이미 공휴일이나 공식 기념일로 지키는 곳들이 제법 있습니다. 텍사스에서는 지난 1980년 주 공휴일로 먼저 지정을 했었습니다. 예. 텍사스를 포함한 47개 주와 워싱턴 DC에서도 이날을 기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미국의 50개 주 가운데 47곳이다. 이 주정부 차원에서는 대부분 이날을 기념하고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특히나 지난해 이 기념일 지정 움직임이 더 확대가 됐었는데 바로 이 블랙 라이브스 매터 흑인의 목숨도 소중하다 운동이 미 전역에서 고조된 영향이 가장 컸습니다. 네. 매사추세츠와 뉴저지, 뉴욕주 등이 작년에 이 준틴스를 이 지정 관련 주법을 택해서 기념일로 지정을 했습니다. 예. 자, 이렇게 여러 지역에서 기념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서야 연방 공휴일로 지정이 됐어요. 이유가 뭘까요? 연방 정치권에서 공화당을 중심으로 반대 의견이 만만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공화당 중진 론 존슨 상원의원이 아주 이 대표적인 반대론자였는데 특히나 비용 문제와 논의가 부족하다는 점을 상당히 강조를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과거에 관련 법안에 제동을 걸었었는데 존슨 의원이 이번에 극적으로 입장을 바꾸면서 바로 지난 15일 상원에서 만장일치 가결로 이어지는 물꼬가 텄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법안 작성을 주도한 사람은 민주당 중진 에드 마키 의원입니다. 준틴스를 연방 공휴일로 정하는 것은 이미 오래전에 했어야 할 일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대표는 연방 공휴일 지정과 함께 노예 해방 포고령과 헌법이 약속한 평등한 정의 계속 추구해 나가야 한다라고도 강조했습니다. 예. 자, 비용 문제와 사회적 논의가 부족했다. 이건 무슨 이야기인가요? 공무원 인건비 증가가 대표적인 이유입니다. 연방 공휴일이 하나 더 생기게 되면 한 해 약 6억 달러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라고 론 존슨 의원이 지적을 했는데 연방 공무원들이 하루 더 유급 휴가를 받게 되니까 그만큼 국민들의 세금 부담이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의회가 이 문제를 더 논의할 의향이 없어 보이기 때문에 반대 입장을 접었다라고 존슨 의원이 성명을 통해서 밝혔습니다.
네. 자, 올해 춘틴스 데이를 맞아서 관련 설문조사가 있었다고 들었어요. 어떤 내용인가요? 네, 여론조사 기관 갤럽이 올해 준틴스데이를 맞아 설문조사한 결과를 지난 화요일에 발표를 했습니다. 갤럽이 준틴스와 관련한 설문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갤럽의 이번 조사에 따르면 60% 이상의 미국인들은 노예제도의 종말을 기념하는 날인 이 준틴스에 대해 전혀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Nothing at all. 그리고 조금만 알고 있다라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0% 이상이 그랬습니다. 네. 특히 이 같은 대답은 인종별 또 연령별에서 제법 차이가 났는데 흑인 응답자는 70%가 준틴스에 대해 이미 알고 있거나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답했는데 반면에 백인 응답자들은 31% 정도만이 준틴스에 대해 알고 있다라고 답했습니다. 예. 또 연령별로는 오히려 젊은 층이 노년층보다 준틴스에 대해서 더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거의 절반은 공립학교에서 준틴스의 역사를 가르치는 것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준틴스를 연방 공휴일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35%는 덜 지지한다고 답했고 25%는 아예 반대한다라고도 답을 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이 폭력 피해자 등이 미국으로 망명하는 규정이 바뀌었다고요? 네,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아주 까다롭게 만들었던 이 망명 관련 결정사항 2개를 지난 16일 법무부가 공식 철폐를 했습니다. 주로 중미 지역 출신이 그 대상인데 앞으로는 인도적 목적에 따라 이 지역에서 오는 폭력 피해자 등이 미국으로 망명하는 게 이전 트럼프 정부보다 훨씬 쉬워지게 됐습니다. 메릭 갈랜드 법무장관이 이런 지침을 관계 기관들에게 배포를 했습니다. 네, 결정사항이 2개라고 했는데 어떤 것들인가요? 네, 첫 번째는 범죄 집단 폭력이나 가정 폭력의 피해자, 두 번째는 가족들이 위협을 받는 피해자에 관한 상황입니다. 먼저 첫째로 폭력 피해자의 경우 지난 2018년 가정 폭력을 피해서 온 엘살바도르 출신 여성에게 망명을 인정한 조치를 당시 법무부가 받아들이지 않았었습니다. 이민법원 1심에서 기각이 됐다가 2심에서 인정받았지만 제프 세션스 당시 법무장관이 이 결과를 뒤집었는데 이번에 에릭 갈랜드 장관이 다시 이것을 인정하는 쪽으로 바꾼 겁니다. 네. 앞으로도 유사한 사건들이 이 같은 기준에서 다루게 되는 것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자, 두 번째 결정사항이 가족들이 위협을 받는 피해자 사례인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네, 트럼프 행정부 당시에 이 멕시코 출신 망명 신청자 사례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멕시코 현지 마약 집단의 표적이 되고 있다면서 안전을 위해 미국에 살게 해달라는 요구였습니다. 예. 하지만 당시 법무부를 이끌던 윌리엄 바 장관은 그런 가족 관계만으론 망명 신청 요소를 갖추지 못한다라면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후에 이제 비슷한 사건들의 선례로 이 사건이 작용을 했는데 이런 경우에도 이제는 망명을 받아들이도록 갈랜드 장관이 또 결정을 뒤집은 것입니다. 네. 결국 이 출신 국가에서 폭력 피해를 겪는 사람이 미국으로 망명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혀주겠다. 뭐 이런 취지라고 봐야겠네요. 그렇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법무부에 지시한 데 따라 이런 조치를 단행을 했다라고 갈랜드 장관이 밝혔습니다. 이 새로운 방침 아래 어떤 사람들이 망명 자격을 얻을 수 있는지에 관한 이 구체적인 규정 초안을 국토안보부가 작성을 할 것이다라고도 설명을 했습니다. 네. 이민법 테두리 안에서 앞서 말씀했던 이 구체적인 사례들을 비롯해 아주 복잡한 망명 관련 사건들을 다룰 기준을 새롭게 다시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예. 자, 그런데 이 망명이라는 것 구체적으로 어떤 제도인가요? 네, 출신 국가에서 박해받거나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제도의 일종입니다. 그러니까 넓은 의미에서 이 난민, 레피지와 같은 취지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둘의 차이는 난민은 미국 밖에서 신청을 할 수가 있지만 망명은 미국에 도착한 뒤에 할 수 있다는 점이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망명이 성사가 되면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거주할 수 있게 되고 시간이 흐른 뒤엔 영주권 또 시민권 신청 자격도 갖게 되는데 전임 트럼프 행정 시절에는 이 망명을 크게 제한을 해서 논란이 고조가 됐었습니다. 예. 트럼프 행정부에서 망명을 제한했던 이유는 뭔가요?
불법 이주를 근절하겠다는 트럼프 당시 대통령의 공약의 일환이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망명 제도를 악용을 해서 불법 체류가 늘어나고 있다고 트럼프 행정부가 지적을 했는데, 자격이 되든 안 되든 일단 미국에 와서 망명을 신청해 놓고 아예 눌러앉는 경우가 많았다고 2018년 세션스 당시 법무장관이 또 언론에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자,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관련 방침을 바꿨어요. 이에 대해선 어떤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까? 이민단체 등에서는 상당히 반기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단행했던 최악의 반망명 정책을 없애는데 아주 중요한 첫걸음을 떼었다. 비영리 단체인 미국 이민협의회 측이 평가를 했는데, 이번 조치의 중요성은 아무리 크게 말아도 부족하지 않다라면서 아주 환영을 했습니다. 예, 반대의 목소리는 없었나요?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 이 관련 정책을 다뤘던 진 해밀턴 변호사가 비판 성명을 냈습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자국 내 범죄를 사유로 내세운 망명 신청이 아주 크게 늘어날 것이다라고 내다봤습니다. 폭력 피해에 관한 망명 기회를 넓혀줬기 때문인데, 대상자에게 직접적이고 또 지속적인 폭력 위협이 아닌 출신 국가의 아주 단순한 범죄의 현황은 망명으로 보호해줄 사안이 될 수 없다라고 또 거듭 강조를 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핫 이슈였습니다.